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태희는 지금 제 가장 오랜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소개되고 있었죠. 우리 벌써 4개월 정도 됐어. 정화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개월이라고요? 그럼 산에서 저를 만났을 때도 이미 정화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미경 씨, 우리 그저 좋았던 거잖아요. 감정은 순간이었고 서로 외로웠으니까 의지한 거죠. 50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윤미경, 그게 제 이름이죠. 퇴직 전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존경의 눈빛으로 가득했던 제 일상이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도 남편의 외도로 끝이 났고 대학생 딸 소연은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만 인정받던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거울 속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고 화장품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매일 같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죠.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정화였어요. 인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정화는 항상 밝고 활기찼죠.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경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정화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나 봅니다. 거실 테이블에 쌓인 택배 음식 상자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집안, 그리고 생기 없는 제 얼굴까지. 그냥 귀찮아서 그래. 별일 아니야. 대충 둘러댔지만 정화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죠. 그러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이 활동하는 청춘 다시 산악회에 가입하라고 적극 권유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로 산행도 가. 나이대도 우리랑 비슷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 너 이러다 완전히 늙어버릴라.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산이라니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정화는 끈질겼어요. 한 번만 가보라고.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이번 주 토요일에 청계산 가기로 했어. 아침 8시에 내가 데리러 올게. 소주 2캔을 비우고 난 후에야 정화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는 것. 5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하는 건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정화가 돌아간 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칙칙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항상 밝고 활기찼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퇴직과 이혼으로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갈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결심했어요. 토요일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토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은 산악회 첫 등산날이라 일찍 준비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등산복을 꺼내 입고 가벼운 배낭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에 얼굴이 상기된 것 같았어요. 7시 50분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어제 저녁에 우리 카페 냉장고가 고장나서 급히 처리할 게 있어. 너 혼자 가줄래?
내가 총무한테 얘기해놨어. 강태인 씨라고 넣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정화의 갑작스러운 불참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가는 산악회인데 혼자 간다고요? 정화의 성화에 겨우 결심한 거였는데 정화가 없다면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냥 다음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돼, 미경아. 내가 이번에 안 가면 영영 안 갈 것 같아서 그래. 태인 씨한테 내 사진 보내줬으니까 찾아줄 거야. 꼭 가. 정화의 독촉에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등산복 차림이라 누가 산악회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띄게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미경 씨인가요? 정화 친구분 맞죠?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산악회 총무 강태인이라고 합니다. 정화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늘 함께 즐거운 산행했으면 좋겠네요. 태인의 미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눈이 반짝이는 화사한 웃음은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어요. 등산 배낭도 야무지게 메고 전문 산악인 같은 모습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인은 은퇴한 금융인으로 현재 소규모 투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단아한 말투와 깊이 있는 대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저도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태인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죠. 괜찮으세요? 이 부분은 좀 미끄러워요. 제 손을 잡고 가시죠. 태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성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이런 작은 접촉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태인은 중간중간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보고 물과 초콜릿도 건네주었죠. 체력이 달리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태인의 배려심 있는 말투와 행동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남성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었는데 태인은 어쩐지 그런 선입견을 깨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지쳐 있었죠. 그날은 1박 2일 일정이라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되어 있었어요. 산장에 도착해서 잠시 쉬는데 태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오르셨네요. 오늘 저녁에 회원들끼리 작은 술자리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망설였지만 왠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저녁 식사 후 산장 테라스에 모여 소주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금방 얼굴이 달아올랐죠. 다른 회원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테라스에는 저와 태인만 남았습니다. 별이 참 예쁘네요. 태인의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어졌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태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경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끌려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 말을 끝으로 태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혼 후 3년간 누구와도 친밀한 접촉이 없었던 제게 이 키스는 충격적이면서도 달콤한 유혹이었죠.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과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이 이성을 이겼고 저는
태인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태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잠시나마 모든 고민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악회 첫 산행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 활동에 참여했고 그때마다 태인을 만났죠.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산악회 활동 외에도 평일 저녁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상담소가 있어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정말 예뻐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빛나고 있어요. 태인의 달콤한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죠.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을 꺼내 화장을 시작했고,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예쁜 옷들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바리스타 강좌도 신청했고, 퇴직 교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전 동료 교사들이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윤 선생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핑크빛이네. 동료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주변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쌍한 이혼녀라는 시선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왠지 모를 활력과 매력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상 통화로 딸 소연과 대화할 때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펴보곤 했어요.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갑자기 화장도 하고 옷도 바꾸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바리스타 강좌 듣다 보니까 나도 좀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소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태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 자신도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악회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어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정화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악회 활동 이후로 정화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황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약속 당일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예약해둔 테이블에 먼저 앉아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미경이가 먼저 와 있어.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화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태인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태인은 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인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하는 태인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경아, 소개가 늦었네.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태인 씨야. 우리 벌써 4개월 정도 됐어. 4개월?
그럼 산에서 저를 만났을 때도 이미 정화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고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정화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특히 오랜 친구라고 정말 자주 언급했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화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색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연기력에 경악했습니다. 태인 씨가 산악회 총무라고 했었잖아. 미경이도 요즘 열심히 다닌다며? 혹시 거기서 만난 적 있어? 정화의 질문에 태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네. 몇 번 뵌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있어서 자세히 얘기할 기회는 없었네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식사 내내 음식은 목을 넘어가지 않았고 대화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정화는 태인과의 만남에 대해 행복하게 이야기했고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태인 씨가 정말 다정하고 자상해. 내가 아플 때도 밤새 간호해주고 매일 아침 문자도 보내주고 정말 요즘 연애하는 기분이야. 정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희는 저에게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했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똑같은 달콤한 말들을 했던 것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잠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창백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텅 빈 화장실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요? 5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관심과 애정에 쉽게 넘어가다니. 그것도 친구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다니.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태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인 씨,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태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장실 복도에 서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미경 씨,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미경 씨에게 감정이 있었어요. 단지 정화 씨와는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의 말을 끊고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요? 그럼 왜 제게 접근한 거죠? 애초에 정화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저와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태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저 좋았던 거잖아요. 감정은 순간이었고 서로 외로웠으니까 의지한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는 특별했던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저 순간의 감정에 불과했다니.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50 넘은 나이에 자신을 속이고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런 관계에 빠져들었다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화한테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절대 말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일어났어요. 정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인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데려다 줄까?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너희 둘이 즐겁게 보내. 마지막 말을 내뱉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상황이 그렇게 된 건지.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마셨어요. 머릿속에서는 태인과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말들, 부드러운 손길,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인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취기 때문인지 엄지가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부탁입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예요? 정화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한 거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정화 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었기에 미경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는 처음부터 정화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접근했으니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한동안 울다가 술 기운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민센터에 몸이 아프다고 연락했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태인과 찍은 사진과 그가 선물한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딸 소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통화로 어머니의 얼굴을 본 소연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태인과의 만남, 정화와의 관계, 모든 진실을. 소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답지 않아. 나도 엄마가 힘든 거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딸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밀 연애가 주는 짜릿함과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재가 된다는 감정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던 것이죠.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았어.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지금 귀국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 이번 주말에 갈게. 소연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 딸이 저를 위해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소연이 돌아온 날 공항에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 소연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장을 보러 나갔어요. 돌아온 소연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식사 준비하는 소리와 냄새가 가득했어요. 엄마, 이제 다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소연에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정화의 제안, 태인과의 만남,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까지. 소연은 처음엔 화를 내는 듯 했지만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네. 특히 그 강태인이라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소연의 말에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이런 일에 휘말렸네. 약한 게 아니야, 엄마. 외로웠던 거지.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모녀는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의 존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정화 이모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화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어 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난 정화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정화는 제가 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친구가? 그리고 태인은? 정화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정화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 태인은 우리 둘 다 속인 거야. 정화는 즉시 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고 요구했어요. 셋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태인은 두 여성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정화와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정화가 알려준 사실이었어요. 정화는 다른 산악회 회원들에게 태인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죠. 그리고 태인이 저와 정화 외에도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비슷한 접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나온 후 정화와 저는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경아, 너를 당장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태인이 우리 둘 다 속였다는 것만은 사실이네. 시간이 좀 필요해. 정화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연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소연아.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태인과 정화와의 관계가 정리된 후 저는 무기력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리스타 강좌를 더 열심히 듣고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한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어요. 소연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이 있어. 우리 같이 작은 카페 열면 어때? 엄마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나는 경영학 전공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소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바리스타 강좌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 소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창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소를 알아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스타 강좌에서 만난 박상철과 가까워졌습니다. 58세에 은퇴한 건축가인 상철은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카페 인테리어에 관한 조언을 해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테이블을 배치하고 상철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였지만 태인의 일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철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듯 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카페 준비가 한창일 때 퇴직 교사 모임에서 만난 선배 교사가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윤 선생, 요즘 너무 달라졌어. 좋은 변화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선배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 속도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한 거죠. 소연과 함께 준비한 카페의 오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이름처럼 저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오픈을 며칠 앞두고 상철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이었어요. 미경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상철의 진심 어린 선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인과는 달리 상철은 화려한 말보다 진실된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봄 카페가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경 씨.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예전과 달리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전 남편은 재혼 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분노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크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전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카페의 성공을 빌어주고 떠났어요. 오픈 축하 자리에 상철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화도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미경아. 멋진 카페네. 정화의 방문에 놀랐습니다. 그녀와 저는 태인 사건 이후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고마워, 정화야. 올 줄 몰랐어. 우리 30년 우정인데 태인 같은 남자 때문에 깨지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 정화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오랜 우정을 회복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소연은 계산대에서, 저는 바리스타로 일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상철은 조용히 한쪽에서 도와주었고 정화는 자신의 베이커리에서 만든 케이크를 가져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쁜 첫날이 끝나고 카페 문을 닫은 후 소연, 상철, 정화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엄마 어때? 너무 힘들지는 않았어? 소연의 물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상철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 정말 멋졌어요. 오늘 바리스타로서의 모습이 너무 빛나 보였어요. 상철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상철 씨.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정화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 분위기가 좋네. 미경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것 같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바리스타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윤미경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인과의 일은 아픈 기억이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50대에 찾은 제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소연, 상철, 정화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